자,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게 일단 성립을 할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할게. 내가 어떠한 모평균이라는 m을 신뢰도 알파 %로 이제 추정을 한다라고 하면요,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이렇게 쓸게. P 바 Z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자 쓸까? A라고 쓸게요. 자, A 이하일 확률이 알파 곱하기 100분의 1일 때, %니까 이제 100이 곱해졌겠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m을 추정하는 게 이렇게 추정될 거예요. 우리가 구한 표본 평균에서요, 빼기 a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그 다음에 바 x에 더하기 a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확률이, 즉 m이 얘와 얘 사이에 있을 확률이 결국에는 알파 곱하기 100분의 1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내가 알파 %의 신뢰도로 m이라는 모평균을 추정한다고 하면, m이 우리가 구한 표본 평균에서 이만큼을 뺀 것과 이만큼을 더한 것 사이에 있을 확률이 100분의 알파란 얘기야. 그래서 A라는 것을 신뢰 상수라고 하는데, 얘를 써줄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일단 그 %에 해당되는 Z의 절대값이 A 이하다 라고 나오면 그 A를 신뢰 상수로서 써준다는 걸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도식화해서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처음에 편하고요, 나중에는 이게 점점 식이 이해가 되면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구나가 납득이 되실 거야. 실제로 이 식을 거꾸로 이렇게 바꿔 써볼게요. 그러면 자, 양변에 마이너스 바x를 다 빼줍니다. 마이너스 바x를 다 빼주면 마이너스 a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쪽은 n 바 x가 이렇게 될 거고, 이쪽은 a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렇게 남아있겠죠. 이 식이 이렇게 그냥 바뀐 거야. 세 개를 그냥 빼주기만 해서. 그 다음에 양변을 다 뭘로 나눠? 마이너스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러면 p 마이너스 a 이상이 되고요,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n 바 x가 이렇게 되고, 이쪽은 a가 이렇게 형성되게 되지. 자, 이 식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 식이 이렇게 바뀌었어. 근데 얘가 뭐야? Z죠. 그치? 원래 있던 평균에서, 물론 표본 평균에서 모평균을 빼준 다음에 걔를 나눈 것이 Z긴 한데, 어차피 마이너스를 붙여줘도 얘가 마이너스 A, 얘가 A로 바뀌면서 부등호가 바뀌니까 똑같은 식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Z가 되고, Z가 마이너스 A와 A 사이에 있을 확률이 그대로 알파 곱하기 100분의 1이니까 결국에는 이 식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온 원리가 사실은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였으니까 이 식이 최종적으로 m의 범위가 될 것이다 라는 그 확률이 알파 %라고 할 수가 있지. 그치?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7번부터 계속해서 연습을 좀 해나갈 건데, 자, 그러면 유형 7번에 1533번 문제를 좀 볼게요. 자, 1533번 볼게. 문제 한번 읽어보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으로 모평균을 신뢰도 99%로 추정을 할 때,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를 모 표준 편차의 4분의 1 이하로 되게끔 하려고 한다. 이때 필요한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잘 봐봐. 뒤에 나와 있는 얘를 잘 봐주셔야 돼. 자, 봐. 그러니까 절대값 Z가 3 이하였을 확률이 0.99잖아. 그러면 99 곱하기 100분의 1이니까 얘가 99%의 신뢰도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Z라는 거의 절대값이 3 이하였을 확률이 99%인 거니까 내가 신뢰 상수로 누굴 써줘야 돼? 3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니?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 바 x에서 빼기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먼저 쓸 거예요. 그 다음에 m이 그거보단 크거 나왔고, 반대쪽에는 바 x에서 더하기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렇게 써볼게. 자, 이랬을 확률이 0.99가 되셔야 되는 게 맞잖아. 그치? 이게 지금 추정의 결과야. 근데 문제에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를 모 표준 편차의 4분의 1 이하가 되게끔 한대. 그러면 모 표준 편차가
지금 시그마였잖아.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으니까 자 이제 차를 한번 생각해 보자. 모평균이 여기 있어. 내가 세 개의 변 있죠? 세 개의 변에서 셋 다 바x를 빼주면 이렇게 식이 바뀌지.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쪽은 m 빼기 바 x가 될 거고요. 이쪽은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렇게 되겠지. 얘가 0.99의 추정이에요. 그치? 그러면 m에서 바x를 뺀 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죠. 근데 차라는 건 항상 뭐야? 절대값이지. 너희들 2와 6의 차는 몇이야? 4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차라는 거는 2랑 6의 차가 절대 마이너스 4가 될 수 없으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뭘 씌워야 돼? 절대값을 씌워야 되지. 그러면 P라고 쓰고 n- 바 x의 절대값은 지금 결국에는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가 0.99 아니야? 이렇게 되면 반대쪽에 마이너스 3이 또 생길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차가 표준 편차의 4분의 1 이하가 된다야. 그러면 이 차가 지금 얘 이하잖아요. 그쵸? 근데 얘 이하인데 표준 편차의 4분의 1은 4분의 1 시그마잖아. 그치? 그러면 4분의 1 시그마가 얘가 4분의 1 시그마 이하인 거니까. 그치? 그럼 잘 생각해봐. 4분의 1 시그마와 얘의 관계가 이제 주목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와 4분의 1 시그마가 같아질 때가 최소가 되는 게 맞을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시그마 제외해주고 루트 n분의 3이 4분의 1과 같아질 때가 되니까 루트 n은 12가 될 때겠죠. 그치? 그래서 n이라는 친구가 144일 때가 최소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n의 최소, 표본의 크기잖아? 표본의 크기를 우리 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의 최소값이 144가 될 때가 얘와 얘가 같아질 때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주는 거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터프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이건 아까 전에 개념이었고, 지금 99%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신뢰상수를 3으로 쓴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표본 평균에서 3 곱하기 얘를 해준 걸 빼고 3 곱하기 얘를 해준 걸 더했을 거야. 그리고 표본 평균을 각자 양변을 다 빼서 둘의 차, 모평균과 표본 평균을 냈을 거예요. 이 차가 결국에는 양수여야 되니까 절대값을 탕탕 씌웠을 때 얘 이하여야 되고, 근데 걔가 마침 그 차가 모 표준 편차의 4분의 1에 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이하로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결국 얘와 얘가 같아질 때다. 그때 n을 구한다 라고 생각하면 n이 144가 그냥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1533번 문제였고요. 자, 다음으로 유형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실내 구간의 길이를 이용하여 실내도 구하기 라는 문제 유형이고요. 자, 1534번부터 시작되는 문제의 마지막에, 너무 문제가 적다. 내가 풀어줘야 되겠지? 자, 1537번 문제를 우리 또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볼게. 얘들아,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란 얘기는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단 얘기죠? 원래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네. 자, 써볼게요. 일단 바 x라는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요. 평균이 m이 될 것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죠. 여기서 표본을 탕 하고 꺼냅니다. 그런데 크기가 n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렇게 해서 모평균을 추정한 다음에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대. 그럼 봐봐.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냐면요. 아까 전에 썼지만 바x 빼기 몇 이상, 바x 더하기 몇 이하죠. 그럼 길이,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건 얘부터 얘까지예요. 우변에서 좌변까지. 그러면 그 구간은 당연히 우에서 좌를 뺀 거겠죠. 그 길이가 되겠지. 몇 이상 몇 이하니까 그 길이가 그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고자 한다. 다음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79.6%의 실내 구간 길이가 L이라 그랬어. 그 다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알파 %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2L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생각을 잘 해보자. 79.6%라는 건 0.796 아니에요? 그치? 0.796이죠.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P라고 했을 때 바 Z가 누군가에 이하였을 확률이 0.796이 되는 곳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으세요? 그래야 신뢰도 자체가 79.6%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럼 0.796을 찾아야 되는데 당연히 저 표에서 0.796을 발견하려고 하면 없겠죠? 왜 없을까? 나누기 2를 해야 되는 거지? 왜? 얘 이하일 거니까 차가. 그럼 마이너스 네모부터 네모일 것까지 아니야. 그치? 그러면 0부터 네모까지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걔는 얘의 절반일 수밖에 없겠지. 얘의 절반은 저 표에 등장하지 않을까? 누구니? 1.27이죠. 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1.27이 땅 등장하게 되면 0.796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1.27까지 보내면 0.398이니까 2배라면 얘가 될 거 아니야. 이해하시죠?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난 이제 뭘 알아버린 거냐면 신뢰 상수가 1.27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야. 알겠니? 그러면 얘를 가지고 추정을 했으면 어떻게 추정됐을 거냐면 P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바 X가 있으세요. 거기에 1.27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m이 있고요. 바 x 더하기 1.27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렇게 되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얘에서 얘를 빼준 게 신뢰 구간의 길이겠지. 그러면 얘에서 얘를 탕 하고 빼주면 2배 곱하기 얘 아니에요? 그쵸? 얘가 빠졌으니까 2배가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L이라는 신뢰 구간은 2 곱하기 1.27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었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괜찮니? 자, 이게 신뢰도 79.6%의 신뢰 구간의 길이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번엔 알파 %의 신뢰 구간의 길이는 2L이다라고 했어. 2L이라 그랬어? 그러면 2L이라는 친구는 당연히 4 곱하기 1.27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을 텐데 얘가 2L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4 곱하기 얘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2 곱하기 2.54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을 테니까. 맞지 않아? 왜 이렇게 2를 곱해줬을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결국 오른쪽에서 왼쪽 뺐을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2배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걔의 신뢰 구간 추정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P 바 X가 있는데 마이너스 2.54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M 바 X 더하기 2.54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런 추정이었다면 얘에서 얘를 뺐을 때 정확히 신뢰 구간이 2L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치? 아, 그러면 이렇게 추정했을 결과가 알파 %가 되는 거니까 알파 곱하기 100분의 1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얘가 새로운 추정이었겠구나. 두 번째 추정. 이해되세요? 그럼 우린 뭘 찾아야 돼? 신뢰 상수가 2.54인 애를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전에는 신뢰 상수가 1.27이었어. 걔를 가지고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하면 얘가 L이 됐을 거야. L의 2배이기 때문에 2.54가 신뢰 상수로 선택을 받은 거고, 그럼 우리는 2.54라는 친구를 저 표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지. 당연히 문제는 친절하니까 2.54를 딱 적어놨단 말이야. 아, 그러면 보면 이거죠. 결국 P 바 Z가 2.54 이하였을 그 확률이 알파 곱하기 100분의 1이 이렇게 되시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 지금 2.54 이하였을 확률은 Z 2.54가 딱 들어갔을 때 0.4945야. 몇 배 해줘야 돼? 절대값 C였으니까 2배 해줘야 되는 거 맞지? 자, 얘를 2배 하면 얘들아 몇 나오니? 0.989 맞지? 0.989이기 때문에 얘가 0.989가 돼야 되네. 그러면 알파를 구하려면 양변에 100만 곱해주면 되니까 100을 곱하면 98.9가 되시는 게 맞겠지. 그치? 그게 알파라는 신뢰도죠.
자, 천천히 한 문제 한 문제 할 때마다 조금씩 이해가 그나마 조금씩 더 쉬워지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결국에는 0.796이 절대값 z가 몇 이하였을 확률이 나와야 돼. 그리고 그 몇 이하였을 그 확률의 네모가 실내 상수가 돼서 여기 곱해지는 거야. 그 실내 구간 길이를 구하면 당연히 여기서 얘를 뺐으니까 얘의 2배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또 2배를 한 길이가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려면 2.54라는 게 실내 상수일 수밖에 없겠지. 자, 2.54가 실내 상수가 되는 그런 z, 2.54가 z에 들어가면 그때의 절대값 z가 2.54 이하일 확률은 얘의 2배가 되면서 0.989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98.9%의 신뢰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1537번 문제였어요. 자, 다음으로 유형 9번에 실내 구간의 성질이라는 게 좀 있거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쌤이 조금 설명을 좀 덧붙일 테니까 이 설명을 좀 들어봐봐. 개념 설명 살짝만 할게요. 자, 봐봐 얘들아. P라고 했어. 그 다음에 바 Z라고 했어요. 걔가 네모 이하였을 확률이 만약에 0.99야. 0.99야. 그 다음에 P 바 Z가 세모 이하였을 확률이 0.6이야.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한번 해봐. 너희들 네모가 크겠니? 세모가 크겠니? 네모가 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잘 봐. 얘를 쌤이 표준 정규분포표로 나타내면 Z가 마이너스 네모, 플러스 네모 그 사이에 있을 확률이죠. 근데 Z에 대한 정규분포는 이런 정규분포가 그려지면서 여기 가운데 0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네모가 있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네모가 이렇게 있을 거지. 그 확률이 여기가 0.99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세모에 대해서 써보면 쭉 그어지고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가 0이에요. 근데 이번엔 세모와 마이너스 네모 사이가 0.6이 돼야 되잖아. 그럼 세모는 얘보다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더 좁아야 되니까. 그래서 세모가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세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0.6일 수 있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럼 당연히 네모가 세모보다 더 오른쪽에 있을 거니까 네모가 더 클 수밖에 없겠지. 이해하세요? 그럼 잘 생각해봐. 신뢰도가 높을수록, 자, 신뢰도가 높을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넓어지겠죠? 그치? 실내 구간의 길이가 넓어질 거 아니야. 몇 이상 몇 그 이하에 있을 확률 자체가 몇 이상 몇 이하가 양쪽에 좌변 우변이니까 그게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 이 길이가 실내 구간의 길이잖아. 그치? 신뢰도가 높을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 커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첫 번째 보세요. 신뢰도 알파의 값이 커질수록 K의 값이 커진다라고 했어. 그러면 실내 구간 L은 길어진다. 맞죠? 실내 구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다음에 이번에 쌤이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번엔 표본의 크기를 얘기를 할 거야. 표본의 크기. 자, 예를 들어 봐봐. P라고 했고 바 X 마이너스 네모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야. 맞지? 이게 실내 구간 추정하는 거죠. M이고요. 바 X 더하기 네모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야. 잘 봐봐.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건 얘에서 얘 뺀 거잖아. 그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네모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죠. 이게 실내 구간 길이야. 그럼 잘 봐봐. 이게 길인데 n이라는 건 얘를 나눈 거죠. 그럼 n의 값이 커지면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그럼 예를 들어 봐봐. 내가 표본의 크기를 n이라 그러잖아. 근데 표본 크기가 n이 커질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잖아. 짧아지는 거 아니야? 표본의 크기를 더 많이 뽑을수록 실내 구간 길이는 작아질 거고요.
표본 크기를 적게 뽑을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커지겠죠. 이해돼? 두 번째, 얘도 변수잖아. 그러면 얘를 한번 생각해보면 표준 편차가 어떨수록 클수록 얘는 곱해질 거니까 실내 구간 길이는 길어질 수밖에 없겠지. 분자에 있잖아. 얘는 나누는 거고 얘는 곱하는 거니까 표준 편차는 클수록 실내 구간 길이도 길어지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실내 구간 길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신뢰도가 높아지면 길어져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커지면 길어져요. 하지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줄어들어. 걔만 반대인 거야. 어느 정도는 암기할 수 있겠어? 이해하면 되는데 처음엔 암기해놓고 써도 돼요. 자, 신뢰도 높아지면 실내 구간 길어져. 그 다음에 시그마, 표준 편차 커지면 실내 구간 길어져. 하지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작아지겠지, 실내 구간의 길이가. 자, 그게 다 여기 적혀 있다고 생각해. 자, 신뢰도가 커질수록 길어지고 신뢰도가 작을수록 짧아지고 그 다음에 실내 구간의 길이는 루트 n에 반비례하니까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짧아지고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길어지죠. 여긴 안 적혀 있지만 쌤은 표준 편차도 언급을 했어. 모브 표준 편차가 클수록 길고 작을수록 짧다.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룰 때 조금 더 일관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쌤이랑은 뭐야, 이게 마지막 유형이야? 오 쉣. 자, 아무튼 간에 1542번을 보고 확률과 통계 전체 과정을 일단 마치죠. 자, 모집단 A가요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M1이 있네요. 팔 아파. 자, 모집단 A 집단이 있는데 걔의 확률 변수를 X라고 둡시다. 자, 걔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자, M1을 따르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을 이렇게 따라요. 그 다음 모집단 B는요 Y라는 확률 변수가 있다고 칩시다. Y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번엔 M2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시그마가 표준 편차예요. 이렇게 따른대. 자, 근데 A에서 크기가 N1인 애를 뽑았어. 자, 이제 문제 좀 복잡해지겠지. 왜냐하면 계속해서 두 개의 조건이 좀 다르게 주고 있거든. 자, 여기서 표본을 꺼냈는데 크기가 N1인 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Y에서도 자, B 집단에서도 표본을 꺼냈는데 크기가 N2인 애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미 추출한 표본이 개수가 다를 거란 얘기야. 괜찮지? 자, 그랬을 때 각자의 표본 평균을 바 XA라고 하나 부르고 얘를 바 XB라고 하나 이렇게 부른대요. 괜찮으세요? 자, 그랬을 때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첫 번째부터 잘 살펴볼게. M1과 M2가 같으면 이 바 XA와 이 바 XB는 같다. 당연한 얘기죠. 왜 당연한 얘기냐면 얘가 지금 모평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가 모평균 아니야? 근데 표본 평균이 얘죠. 표본 평균이 이 집단에선 얘죠. 근데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표본 평균의 평균, 그치? 걔랑 모평균은 항상 뭐한다? 일치한다야. 그러면 기대값 바 XA는 당연히 M1이랑 똑같을 거라고. 그 다음 기대값 바 XB는 당연히 M2랑 똑같을 거라고요. 그때 내가 9개 적었지 얘들아. 9개 적어서 1콤마1에 있던 모평균이랑 3콤마1에 있던 표본평균의 평균은 항상 같다 그랬잖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얘가 M1이고 얘가 M2인데 M1이랑 M2가 같으면 얘랑 얘도 같을 수밖에 없지.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기억은 참일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두 번째 니은 한번 볼 건데 니은도 안 어려울 것 같아. 왜냐하면 표본평균 바 XB는 정규분포에 따른다 그랬는데 우리 이미 이거 잘 알고 있잖아. 이 바 XB도 정규분포에 당연히 따르겠죠. 근데 표본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똑같으니까 얘는 M제곱을 쓴다고. 그렇지 않아? 맞지? 그런데 원래 모 표준 편차랑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차이가 나죠. 얘를 누구로 나눠줘야 돼? 루트 n2로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표본의 크기가 n2니까. 따라서 루트 n2 분의 2분의 시그마, 자 여기 뭐 1분의 이렇게 적었어? 얘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아요. 원래 있던 모 표준 편차를 표본의 크기의 루트를 씌운 애로 나눠줄 거니까. 그러면 얘를 다시 한 번 쓰면 2 루트 n2 분의 시그마가 되죠. 번분수니까. 그럼 얘의 제곱을 이렇게 따를 것이기 때문에, 자 저기 한번 보면 2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 뭔 개소리? 이거잖아요. 그쵸? 2분의 시그마 제곱은 누가 따랐어? 모집단이 따랐어요.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은 당연히 루트 n2로 나눈 애에 따르겠지. 왜 갑자기 모 표준 편차가 똑같은 걸 쓰냐고, 싸발. 그렇지 않아? 당연히 개소리예요. 개소리. 자, 이제 세 번째 보기가 이 유형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기억과 니은은 딱히 지금 신뢰 구간과 관련이 없어. 근데 디귿은 이제 아까 뭐 했냐? 우리 신뢰도가 커질수록 신뢰 구간 길어진다 그랬지. 그 다음에 그 표본의 크기 커질수록 신뢰 구간 짧아진다 그랬지. 그래서 걔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디귿이 될 거고, 디귿만 잘 정리하고 문제 끝내보자. 자, n이 4n2래. n1이. 그럼 내가 그냥 여기다가 4n2다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 m1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a 이상 b 이하래요. m2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c 이상 d 이하래요.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자, 잘해볼 거야. 내가 지금 95%의 신뢰 구간에 대한 신뢰 상수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신뢰 상수는 그냥 네모라고 둬도 괜찮겠어? 네모라고 줄게. 잘 봐. 그러면 내가 m1을 추정하잖아? 그럼 이렇게 쓸 것 같아. m1은 바 xa에서, 얘가 표본 평균이니까 여기서 뺄 겁니다. 네모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지금 표본의 크기가 n1이야. 근데 이왕이면 나중에 비교를 하려면 이렇게 써줘서 n2로 통일시켜주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루트 n이라는 거는 여기다 루트를 씌운 거잖아. 그러면 2 루트 n2라고 써도 되는 거 맞니? 4n2에 루트 씌웠으니까. 그 다음에 위에는 시그마를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왜? 이게 모 표준 편차였잖아. 그리고 이쪽이 이렇게 되고 m1이 등장하고 이쪽이 쓰기 귀찮은데, 자, 바 xa에다가 더하기 m 곱하기 2 루트 n2 분의 시그마 이렇게 오겠죠. 괜찮아? 그러면 얘가 a가 되는 것이고 얘가 b가 되는 거 이해하겠니? 저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b에서 a를 뺀다고 하면 결국 2 곱하기 네모 곱하기 2 루트 n2 분의 시그마가 이렇게 되시는 게 맞지. 얘가 지금 b-a죠.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괜찮지? 두 번째, 내가 m2를 추정할 건데요. m2에 대한 추정은 이렇게 되겠죠. 바 xb에서 뺄 거야. 이번에도 95%니까 신뢰 상수는 동일하겠지. 그러니까 똑같이 네모는 올 건데, 자, 뭘로 나눠줘야 돼? 루트 n2로 이렇게 나눠주셔야 되는 거죠. 왜? 크기가 n2니까. 그리고 위에는 모 표준 편차를 쓸 건데 걔를 뭐라고 쓰면 돼? 2분의 시그마라고 쓰면 되죠. 아까는 시그마였는데 지금 2분의 시그마일 거 아니야. 따라서 2분의 시그마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반대도 똑같이 m2가 바 xb 더하기 네모 곱하기 루트 n2분의 2분의 시그마를 이렇게 따라버리겠지. 그럼 얘가 뭐야? c예요. 얘는요? d죠. 그럼 이제 d에서 c를 빼주면 2 곱하기 네모 곱하기 얘일 건데, 얘는 어차피 번분수니까 2 루트 n2분의 시그마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니? 분수분의 분수니까. 그치? 그러면 얘가 d-c인데 b-a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같죠? 동일하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한 b-a와 d-c는 같다라는 게 참이 되고 끝나겠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n2가 4배고요. 잘 생각해봐, 얘들아. 잘 생각해봐. 너희들 어차피 하나만 통찰력을 알려줄게.
얘에다 어차피 4배가 됐다는 얘기는 나중에 루트를 씌우면 2배가 되겠지. 근데 표준 편차는 원래 2분의 1배였죠. 그러면 2배가 되면서 실내 구간이 2배로 길어지는데 얘는 얘가 실내 구간이 2배로 길어지고 반대는 실내 구간이 2배로 짧아질 거 아니야. 그 효과가 둘이 딱 상쇄되면 결국 같을 수밖에 없겠지. 아, 쌤, N1이 N2의 4배니까요. 얘에 대해서는 N1은 4배 더 표본의 크기가 크니까 2배 더 짧아졌을 겁니다. 대신에 시그마가 2배니까 2배 더 길어졌을 거예요. 그럼 한쪽에서는 2배 더 쭉 줄이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2배 더 늘리려고 하면 둘이 만나면 그냥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자, 그 원리예요. 자, 그래서 1542번을 이렇게 마치면 우리가 이제 방학 내내 달려왔던 경우의 수, 확률, 그 다음에 통계까지 전 범위를 다 다루게 되었거든요. 조금 뭐 이게 안심이 될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해봤던 거 11월까지 반복만 하시면 돼요. 물론 수능을 보는 사람들은 11월이고 그 내신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4월 말까지 이 과정을 익숙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쌤이 알기로는 대부분의 학교가 중간고사가 이상하게 확률까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쌤이 뭐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뭐 썰을 푸는 건 아니고 단원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왜냐하면 쌤은 확통을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단원이 다 머릿속에 있는데 너희들은 한 번 한 차례 이걸 배우게 되면 머릿속에 좀 섞일 거야. 이게 뭐 큰 도움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잠깐 들어보면 1단원이 쿵 하고 경우의 수가 나와요. 이게 대단원 1단원이죠. 2단원이 쿵 하고 확률이 나오고요. 3단원이 쿵 하고 통계가 나와요. 자, 그럼 우리가 뭐 배웠는지 방학 동안 뭐 배웠는지 살짝만 언급만 해볼게. 자, 처음에 1-1단원이 뭐로 시작하냐면 여러 가지 순열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우리 뭐 배웠니? 정리 한번 하는 거야. 우리 뭐 배웠었는지. 처음에 원순열 배우죠? 기억하시죠? 이거 원순열, 원에다 배열하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n팩을 n으로 나누는 게 원칙이었으나 쌤은 그렇게만 가르치지 않았어. 하나를 먼저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를 직순열을 배열한다 라는 것까지 가르쳤었고, 두 번째로 배웠던 게 중복순열이에요. 그거 기억나잖아. 쌤 3의 4승인가요? 4의 3승인가요? 서로 지수와 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가 헷갈렸던 그 유형. 그게 중복순열이었어. 자, 세 번째가 뭐였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죠. 같은 것. 원래는 A, B, C, D, E를 배열하면 5팩이죠. 근데 A 2개에 B 3개를 배열하면 2팩, 3팩분의 5팩이고, 쌤은 또 그런 식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지. 걔가 뭐와 똑같다? 조합과 똑같다. 그래서 5자리 중에서 A가 들어갈 2자리, O, C, E로 골라주고 남은 3자리에 33으로 대입을 하면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어. 자, 이 3개를 딱 배우고 나면 이 단원에서 뭐가 딱 나오냐면 중복조합 나오죠. 중복조합 H 썼던 거, H. 그 정수의 개수 기억나?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면 3H 10도 했었고, 근데 갑자기 어느 하나는 홀 쓰고 어느 하나는 짝 쓰고 막 이렇게 나오면 치환해서 2A 프라임 더하기 2 뭐 이거 했던 거 기억나지? 그게 중복조합이었어. 그리고 중복조합은 사실은 경우의 수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많이 쓰인다고 얘기했었고, 수능에서 무조건 출제가 되죠. 무조건 출제돼요. 8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란 얘기야. 그것도 29 또는 30번에서. 자, 이거 분명히 쓰일 거고, 그 다음에 나왔던 단원이 기억나? 그렇지, 이항정리였지. 자, 이항정리 기억나시죠? A 플러스 B의 n제곱하면 항의 개수는 무조건 n 플러스 1개고, 그 다음에 걔가 nc0, a n개, b 0개, nc1, a n-1개, b 1개 해서 쭉 더해지는 식. 그치? 그러면서 이항계수의 성질도 배우면서 뭐였어? 파스칼 삼각형 배우고 하키스트의 원리 배우고 이랬던 거 기억나죠? 이제 조금 가물가물해질 때가 됐는데 이걸 계속 위에다가 더 씌워야 돼. 수학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내가 페인트를 들고 봐봐, 니들 있잖아, 개념을 아무리 풍부하게 배워도 반복이 없으면 절대 안 돼. 봐봐, 내가 페인트를 오지게 적셨어. 양이 개 많아. 엄청 적셨어. 그 다음에 한 번에 완벽하게 칠해야지 하고 쭉 칠해도 어차피 사이사이에 약간 흰 공간 남겠지. 개념을 충분히 배우고 해도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좀 남아. 근데 그것보다
계속 덧칠하면 결국 다 메꿔져요. 그 반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 아무튼 이항 정리를 지금 파스칼 삼각형 관련해서 배우고 나서 그 다음 우리가 확률 들어갔어. 그치? 그럼 처음에 딱 먼저 배웠던 게 확률의 기본 성질이죠. 자, 기본 성질 뭐였니 얘들아? 그런 거 있잖아. 확률은 어차피 0에서 1 사이다. 그리고 표본 공간이 S다. 근원 사건이라는 게 있다. 전사건, 공사건, 시행, 사건 뭐 등등 계속 있었죠. 그게 일단 기본이고, 두 번째에서 확률의 덧셈 정리 배우죠. 덧셈 정리라는 게 근데 뭐야? 어차피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덧셈 정리랑 똑같지. 포함 배제의 원리. 자, 덧셈 정리야. 확률의 덧셈 정리. 그러면 여기 덧셈 정리라는 게 되게 간단한데 이거였죠. P, 합 B라는 친구는 A가 발생할 확률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이라는 건 결국에는 A가 발생할 확률에다가 B가 발생할 확률을 더한 다음에 뭘 빼는 거야? 둘 다 발생할 확률을 이렇게 빼주시는 거죠. 그치? 이거 그냥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거 맞지? 이게 덧셈 정리였어. 세 번째, 곱셈 정리는 뭐랑 같이 연결이 되어서 배우니?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랑 같이 연결해서 배우는 거 맞지? 조건부 확률과 그 다음에 이제 곱셈 정리인데, 생각해보시면 조건부 확률 기억나죠 얘들아? 뭐뭐가 뭐뭐 할 때 뭐뭐도 이루어졌을 확률. 그러니까 전체 경우분의 해당 경우가 아니라 일단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그때 무엇도 일어났을 확률. 그치? 그거 어떻게 썼어? 우리가 P, A, 바, B라고 썼었지? 그래서 원래는 모든 확률은 원래 뭘 전제하고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P, A를 구한다는 얘기는 P, A, 바, S를 구하는 일이야.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났을 확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 S가 생략된 거야. 근데 바 S는 쓸 필요가 없어. 왜? 바 S는 NS분의 NA교 S일 텐데 어차피 A랑 S를 교집합하면 무조건 A죠. S가 전체 집합이니까. 그럼 결국 NS분의 잘못 썼어. NS분의 NA가 될 거니까 그냥 PA죠. 그래서 바 S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하지만 PA와 B는 B가 일어났을 전체 경우분의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났을 확률이었으니까 이게 조건부 확률이었단 말이야. 표본 공간의 뭐야? 축소죠. 인정해? 자, 이게 조건부 확률이었어. 곱셈 정리는 간단하죠. P, A바 B는 결국에는 P, B 곱하기 P, B분의 P, A교 B다. 이거였었죠. 그래서 다르게 쓰면 P, B분의 PB 곱하기 P, A바 B다. 이렇게 쓰면 이게 이거랑 똑같다. 이게 아니라 A교 B가. 자, 이렇게 쓰는 게 지금 곱셈 정리였고요. 이것까지 하면 딱 네 번째로 뭐 남니? 사건의 독립과 종속 남죠. 어떤 사건 두 개는 독립이고 어떤 사건 두 개는 종속일 수 있는데 그건 뭘로 판단한다? 판별식. PA랑 PB를 곱했을 때 그게 A교 B가 나오면 독립이고 아니면 종속이다라고 배웠었고, 마지막으로 뭐 배웠니? 독립시행 배웠죠. 독립시행. 그래서 내가 N회 동안 같은 시행을 반복하는데 매번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만약에 3분의 1이야? 그러면 내가 총 N회 중에 뭐 8번이 그 사건이 발생했을 확률은 NC8에 3분의 1이 8번 발생하고 3분의 2는 전체 N에서 8번을 뺀 만큼 발생한다. 이거 기억나죠? 이게 독립시행이었어. 그치? 그 다음 마지막 통계 단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배운 게 이산 확률 변수고, 그 다음에 얘와 연결돼서 확률 질량함수 배웠죠? 그 다음 걔랑 연결해서 뭐 배웠어? 이항 분포 배웠죠? 근데 이항 분포가 뭐야?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했었지? 그치? 두 번째 단원에서 뭐 배웠니? 연속 확률 변수지? 얘와 관련된 게 확률 밀도 함수지? 확률 밀도 함수는 원래 지멋대로 생겼고 걔의 정적분 결과가 항상 1이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근데 걔의 가장 비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상태가 무슨 분포? 그렇지, 정규 분포야. 그래서 원래 확률 밀도 함수는 탕 주어졌을 때 지멋대로 막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 확률이 1이면 되는 건데 걔가 아주 이상적으로 현실에서 있을 수 없게 완벽히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그 상태가 바로 정규분포가 되고, 얘를 특수한 케이스로 배우는 거지. 자, 이걸 하고 나면 정규분포를 배우다가 표준화도 하고요, 표준 정규분포도 배우고요, 쭉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세 번째 단원에서 뭐 하는 거야? 모 집단과 표본 집단을 다루기 시작하고, 그에 이어서 모 평균을 방금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했던 것처럼 추정하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쌤은 이제 확률과 통계를
여러 해 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순서가 머릿속엔 쫙 있어요. 당연한 거잖아,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무엇인지 쭉 정리하면서 너희들은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야. 내가 단원 소개를 할 때마다 여기 지금 말로 하진 않았겠지만 속으로 맞아, 저 단원 싸발이었어.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단원이 특별히 더 있긴 했을 거거든요. 니들이 숙제하는 과정에서도 아, 저기는 그냥 할만했어가 있을 거고 와, 저기 완전 지뢰밭이야, 미쳤어,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을 반복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학습이 돼야 되고, 그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충분히 풀면서 연습을 했다라면 어딜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는 어떤 판단이 쓰겠지. 그리고 이걸 왜 다 적었냐면 중간고사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적었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그냥 거의 모든 학교가 중간 기말로 딱 나눠서 시험을 봤을 경우에 딱 두 번에 걸쳐서, 왜냐하면 2학년 때 확통을 하는 애들 있지, 학교에서 내신으로. 그런 애들은 1년 동안 보죠. 예를 들어서 영주 한성이잖아. 영주 한성이잖아. 그치? 영주 작년에 2학년 때 확통하는 학교였죠. 한성은 원래 그런 학교. 1년 동안 본 거 맞지? 그럼 시험을 몇 번 봐? 4번 봐. 그럼 이 범위를 4번으로 쪼개겠죠. 그러면 보통은 중간, 뭐 기말, 그 다음에 중간, 기말 이렇게 끝나요. 근데 우리는 3학년 때 확통하는 애들이 많죠, 지금 내신으로. 그럼 보통 어디서 자르냐면 조건부학률에서 딱 잘라서 여기까지 포함. 그 다음에 사건의 독립과 종속, 독립시행, 그 다음 통계가 기말고사 범위야. 근데 쌤이 이미 들어보니까 창문여고랑 고대부고가 이런 적이 잘 없었는데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라고 큰 거 잘랐어, 중간고사가. 고대부고 준수 맞지? 이게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야. 왜냐하면 앞이 내용이 엄청 무거워요. 통계보다 사실 앞이 더 어려워. 근데 이거를 3분의 1의 시험으로 내겠다고 이미 학교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계약하고 나서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 부담은 중간고사 때 무거울 거야. 근데 이해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이거 뭐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한 게 아니라 니들 학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쌤은 부담을 느끼고, 너희들이 통계 부분을 다시 학습하는 건 기말고사 때 하면 돼. 그럼 나는 지금부터 3, 4월을 어디에 쓰겠니? 여기까지 잘 마무리 짓고 마플 시너지든 수능 특강이든 기출서든 통계 부분 전까지 일단 계속 반복해서 시킬 거야. 여기까지 다 나가면 여기 안 나가고 일단 학교 시험을 봐야 되는 애들이 많으니까 거기까지 계속 반복을 할 거란 얘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딱 끝나면 5월이 되지. 그때 다시 여기를 시작하면 되잖아. 괜찮아? 그래서 그게 쌤 계획이고, 그걸 다음 시간부터 실현을 할 거고요. 쌤이 강의 계획서 지금 작성 중이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 수요일이 되기 전까지 교재도 이미 주문해놨기 때문에 교재도 다 올 거고,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도 다 단톡에 올릴 거고 하니까 참고해서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고, 대신에 수능 특강은 니들이 사와야 된다는 거. 그치? 수능 특강은 학원에서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쌤이 일단 이번 겨울 학기를 마치면서 너희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다 한 셈인데요. 정리까지 하면서 이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릴게. 확률과 통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래봤자 너희들 한 바퀴 돈 거거든. 그 다음에 너희가 4월을 목표로 하는 내신 대비를 하는 학생들은 집중적으로 공부가 이루어질 테니까 빨리빨리 늘긴 할 거야. 물론 마지막 단계의 어려운 문제들은 어떤 과목이든 다 어려워. 그치? 야,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그 어느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안 어려운 적은 없어. 근데 지금보다 훨씬 기본 실력은 많이 올라갈 거라는 걸 일단 약속을 드리고,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조바심을 낼 필요 없고 그냥 공부하시면 돼. 알겠지? 그 과정 계속 도와줄 테니까. 오케이. 쌤이 원래는 확률과 통계, 마플 시너지, 홀수번을 굉장히 오늘까지 끝내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웬만하면 다 끝내서 보내긴 할 거예요. 근데 대신에 마플 시너지는 우리가 계속 쓸 거지, 앞으로도. 짝수번 남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다 못 끝내더라도 남은 기간 내에 좀 더 채워서 홀수 짝수를 다 풀어낼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니까, 일단 쌤이 수업은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3월 3커리로 돌아올 거고,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냐면 당연히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 하시면 되겠지. 그리고 쌤이 개인 질문도 돌아다니면서 받아줄 테니까.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겨울 학기는 여기서 종강하겠습니다.
안녕. 뿅. 오케이, 됐어요.